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죠. 경제신문에 실린 만평으로 확인합니다. 높이뛰기를 하고 있는 남자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한눈에 봐도 굉장히 좋은 기록을 낸 것 같습니다. 높이뛰기에서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도약력이죠. 지금부터는 이렇게 힘차게 바닥을 딛고 도약할 강한 반등의 힘을 품고 있는 주식시장의 숨은 진주들을 두 전문가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늘 부러운 것이 전문가들의 안목입니다. 자, 반등할 종목을 찾는 꿀팁. 이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건 안목을 배운다고 될까 싶기도 해요. 예, 반등 시그널을 찾을 때 제가 볼 때는 거래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래량 어떻게 보면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를 읽을 수 있는 지표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동안 이제 계속 하락 추세였던 종목이 갑자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좀 반등하기 시작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바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량 거래를 수반한 가격 상승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그 거래량을 통해서 반등을 한 종목을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겠는데 바로 이제 LX 인터내셔널입니다. 지난해 9월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하락 추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2차 전지 그 핵심 강물이 그 니켈 관련된 성장성이 많이 부각되었고요. 그래서 4월에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크게 반등했고 예, 상승 추세로 전환했고요. 그러니까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크게 한번 뛰었던 종목은 그 이후에 매수의 힘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르게 된 그 재료가 소멸되지 않는 이상 계속 추세적으로도 계속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거래량을 꼽아주셨습니다. 신상호 전문가는요? 저는 딱 두 가지를 보는데 주가와 거래량 이 두 가지를 보고 주가와 거래량. 먼저 전고점을 뚫어야 됩니다. 뚫고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좋다는 겁니다. 거기에 거래량이 커졌다. 바로 손바뀜이 나타납니다. 손바뀜이 났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 수급의 주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수급의 주체가 바뀌면서 바뀌는 그 주체들은 뭘 보고 들어오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기대감으로 들어오는 그렇죠. 그다음에 시장의 반응인데 시장의 반응은 뉴스인데 벌써 차트는 다 올라가 있는데 그다음에 뜨는 경우가 결과론적으로 뉴스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확신을 갖고 매수해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급등하고 나서는 좀 조정받을 테니까 그 조정받을 동안 그 재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석을 하면은 그 종목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종목으로는 코리아 스케트 이게 가장 접근한 이런 종목인데 그래서 요즘 코리아 스케트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완전 전고점 완전 높은 전고점이 아니라 바로 앞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급등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지금 조정받고 있는 그래서 지금 유목자리에 와 있는 이런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손바뀜이 확실하게 됐다. 추가로 한번 가져왔는데 그 종목이 바로 현대백화점입니다.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좋았는데 요즘 진유수를 인수하면서 진유수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 인수 가격에 대한 비용 처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되죠. 네, 부담이 되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못 가고 있어요. 계속 빠지다가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 반등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반등하면서 거래량 2배 가까이 났거든요. 그러면서 손바뀜이 약간 났고요. 또 한 번 더 그런 영향이 나올 겁니다. 네. 자, 반등하고 있는 현대백화점도 한번 여러분께서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지금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이제 곧 바닥 찍고 반등할 잠재력 만렙 종목 탑3.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턴어라운드로 반등 에너지를 키워가고 있는 자, 신 전문가께서 가져온 반등 잠재력 만렙 종목 3위. 3위는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효성 첨단 소재. 네 박자를 먼저 보면은 성장 90점, 밸류에이션 70점, 재료 한 80점, 수급이 한 70점 조금 안 좋죠. 지금까지 얘기했던 네 박자 중에 가장 낮은 점수인데요? 낮은 점수죠. 제가 낮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타이어 코드에 대한 어떤 평가가 하락세가 나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뭐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그 3,200에서 3,400을 왔다 갔다 하는 추가적인 평가 하락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거의 비슷한 가격이었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 아마 재고 물량도 어느 정도 소진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은 바로 탄소 섬유죠. 탄소 섬유는 폴리실리콘 들어가는 요 단열재에 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2023년도 5월달 국방연구소에서
뭐 항공, 복합 소재로서 이 탄소 섬유가 아마 채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료는 뭐 빵빵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황 전문가의 반등 잠재력 만렙 종목 2위. SKC를 꼽았습니다. SKC. SKC는 3대 성장 사업이 있는데요. 네. 2차 전지 소재인 동박과 반도체 소재 그리고 친환경 소재가 바로 이제 신성장 동력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첫 단추인 바로 이 동박이 예상보다 수익성과 성장성이 좀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국내외 그 경쟁이 많이 좀 심화되고 있고요. 동박 만들 때는 그 많은 그 전기가 그 소요되는데 전력비가 최근에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그 부진한 주가 수익률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동박 쪽의 실적 개선이 나타나야 된다 보고 있는데요. 동박의 실적 개선을 이끌 만한 재료가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하반기에 말레이시아 쪽에 공장이 가동될 것이라는 것인데요. 예. 말레이시아는 우리 뭐 국내 대비 그 전력비, 그러니까 전기 요금이 한 60% 정도 좀 낮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SKC의 동박 제조 원가 하락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만큼 수익성이 개선되고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만한 큰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SKC는 ISC를 인수했는데요. 이 회사는 그 실리콘 러버 소켓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반도체가 이 불량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게 바로 이제 실리콘 소켓인데요. ISC 인수를 통해서 반도체 소재 사업의 고부가화 전략이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주가는 최근에 SKC가 다른 그 2차 전지 관련주와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기대가 됩니다. 반등 잠재력 만렙 종목 대망의 1위입니다. 이번에는 형님 먼저. 1위 종목은 바로 SK바이오팜입니다. SK바이오팜. 자, SK바이오팜은 2020년도에 상장을 해서 공모가가 한 5배 정도로 높았죠. 뭐 바이오 따상이다 영광을 보여줬지만 그리고 나서 실적이 좀 주춤하면서 그 영광을 뒤로하고 3년째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뭐냐면 바로 뇌전증 치료제인 엑스코프리 6년 후에 이 매출, 미국의 매출을 갖다가 목표를 잡고 있는 게 한 10억 달러를 잡고 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조 3천억. 1조 2,600억, 뭐 1조 3천억 정도 되겠죠, 그죠? 그만큼 성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뇌전증 전문의가 원래는 치료를 하고 이랬는데 이게 일반 전문의 쪽으로 넘어가면서 전문가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매출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죠. 그리고 2월 달부터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에는 처방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 출발이 지금부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오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의 입장에서 뽑아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황 전문가의 반등 잠재력 만렙 1위 종목 공개해 주시죠. 제가 가져온 대망의 1위 종목은 다름 아닌 레벨업주입니다. 레벨업주가 1위 종목이군요. 예, 반등. 오르기 전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뭘까요? 글로벌 도약을 앞두고 턴어라운드로 반등 에너지를 키워가고 있는 레벨업주를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야. 첫 번째 핵심 키워드는 바로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이요? 예. 이 회사가 그 생산하는 그 2차 전지 핵심 소재가 미국 IRA에서 이제 부품으로 규정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IRA의 그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 그 지급 조건을 충족하려면은 내년 2024년부터는 그 중국산 부품을 제외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2022년 그 생산량 기준할 때 이 중국산 제품의 그 시장 점유율이 약 68% 정도 되는데요. 네, 요 점유율을 아무래도 이제 이 회사가 많이 좀 뺏어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IRA 법안으로 이제 북미 공장 증설은 그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는데요. 네. 자, 2023년 그 50%인 세액 공제 부품 비율이 2029년에는 100%로 이제 상향됩니다. 자, 그리고 이 회사는 고객사 다변화도 좀 기대되고 있는데요. 6월부터 고객사 다변화가 시작됐는데 하반기에 계속된다면은 기존에 예정됐던 폴란드 뭐 2공장에서 이제 4공장이어서 자, 그리고 이제 북미 진출 발표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핵심 키워드 두 번째는요? 턴어라운드입니다. 턴어라운드. 예. 이 회사는 그 상장하고 그 한 달 뒤에 최고점을 찍었고요. 근데 그 이후에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 번 찍고 쭉 떨어졌군요. 예, 지속적으로 계속 하락했고요. 바닥을 찍고 작년부터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고점까지 뭐 아직 가려면은 좀 갈 길은 멀지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런 모멘텀을 고려할 때 갈 수 있는 종목이라 보고 있고요. 지난 그 5월 1일에 중국의 그 신왕다라는 회사하고 네. 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는데요. 신왕다가 어떤 회사냐면은 중국 5위의 배터리 기업입니다. 중국의 지리 자동차, 등펑 자동차, 상해 자동차를 고개사로 두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인 폭스바겐과 볼보도 고개사로 두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 네네. 당초 뭐 시장에서는 그 한 15억 정도 적자를 예상했었는데요. 근데 이번 2분기에 흑자가 난 10억 원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아, 어쩌거나 흑자 전환이 됐네요. 그 예상하기로는 3분기부터 흑자 전환될 거다라고 했었는데 이 회사가 생산하는 핵심 소재는 여전히 그 수급이 타이트하고요. 이런 그 장기 공급 계약이 이어지고 있고 어제도 보니까 어떤 한 회사와 뭐 5년 정도 장기 공급 계약을 했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영업이익률이 지난해에는 한 3% 정도 마이너스 기록했는데요. 올해는 또 18%로 이제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영업이익률 증가하면서 가파른 실적 개선세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여기까지. 자, 여러분의 계좌를 업그레이드해줄 황성수 전문가의 레벨업조가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채널에서 만내 박주식을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다른 레벨업 가이드도 궁금하시다면 크존을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니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거듭 강조드립니다. 여러분의 계좌까지 함께 키우기 위해서 만내 박주식은 다음 주에 더 핫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레벨업 성투!